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책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산책길인데 한번 보여드릴 겸 해서요. 약간 오늘은 비가 오긴 하지만요. 오늘은 허무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허무는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현상들 중에 가장 친숙한 현상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허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 인생이 덧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모르겠고 과연 내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있는가? 내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가 들고 아마 그런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혹은 없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들거나 아니면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을 허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허무주의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거대한 사조를 가리킵니다. 물론 서구 사회 이외에도 일본이라든지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긴 했지만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에서 100년 정도 전에 사람들 사이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뭘 추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앞에는 어떤 광활한 세계만이 놓여 있어서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모른 채로 한 점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 어차피 이 세계에는 수많은 삶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났다가 죽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 한 명이 더 산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한 명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게 아닐까? 내가 어떻게 살든 혹은 내가 살든 죽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거대한 사상적인 움직임을 허무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느끼는 허무를 반드시 그 150년, 100년 전에 허무주의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겪는 허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었던 사회적인 환경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과연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겪는 허무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어서 나타날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무에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이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무감을 느낄 때는 나와 모든 주변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내가 허무를 느끼면 그걸로 내 삶은 허무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든 그냥 내가 외딴 곳으로 떠나버린다면 혹은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허무감 속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나한테만 맡겨져 있는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허무의 사회적 차원은, 허무는 나 혼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허무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심각한 허무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혹은 더 자주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허무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만 존재하는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허무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허무감을 더 느끼기도 하고 혹은 덜 느끼기도 하고, 혹은 같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사상을 접하느냐에 따라 허무에 대한 경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허무의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이 만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교차점이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있고 개인주의적인 문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사회 속에서 퍼지고 그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일부 학자들은 허무주의를 개인주의와 강하게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흔히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허무주의 사상은 종교의 몰락과 강력하게 연결돼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종교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주고 최종적인 가치를 담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런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죽어버려도 상관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허무주의는 종교의 몰락 혹은 쇠퇴와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종교적인 시각의 발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근대에 개신교라는 종교가 아주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개신교는 처음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업적은 놀랍습니다. 지금도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이 정말 강력했는데 어느 날 루터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성직자였는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에 반항을 해버렸습니다. 그 루터가 그런 일을 했던 이유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당시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했었고 사람들에게 돈 받고 면죄부 같은 것을 팔면서 돈으로 구원을 팔았고, 그리고 너무나 위계적인 성직자들 사이의 질서,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런 권위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을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내면적인 연결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사상을 펼치면서 개신교라는 종교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혁신적인 측면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카톨릭 문화권에서는 서열이라든지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무언가가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계에서만 잘 살 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잘 살지가 상당 부분 성직자에 의해서 결정이 됐단 말이죠. 성직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잘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문화에 잘 녹아들어야 되고, 그 조직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되고, 그 규율에 따라서 살아야 나의 구원이 담보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런 권위적이고 조직적인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측면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신교에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훌륭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개인이 교회에 종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신교는 적어도 사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실질적으로 개신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톨릭에 비해서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 현대인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저는 개신교가 크게 발전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났던 허무주의라는 사조는 기독교의 발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개신교의 발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개신교가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사람들 사이에 퍼뜨렸고, 결국에 나의 구원은 나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 연결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 중요한 건 내가 조직 문화에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아니라 나 한 명이, 나 개인이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선 구원은 곧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으니까, 그러면 나의 삶 전체에서 개인적인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이 많은 중요성을 갖게 되고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나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내놓는 핵심적인 태제가, 그러니까 주장이,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은 후에도 자발적으로 노예 상태로 복귀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많은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 상태 자체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우리는 경제적인 여러 사회적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인간은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어떤 가치 체계를 필요로 하는데,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미 사회로부터 그런 독립적임에 대한 의식을 주입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사회와의 연결성이 약화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규율들의 정당성 내지는 권위가 약화되다 보면, 그러면 결국에 어느 지점에는 개인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그런 걸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허무주의라는 사조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말을 쭉 살펴보면 마치 허무라는 거를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허무주의라는 거를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허무주의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현대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니체 같은 철학자들도 허무주의의 영향을 되게 강력하게 받아서 일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니체는 소극적인 허무주의와 능동적인 허무주의를 구별했습니다. 소극적인 허무주의는 나에게 주어진 허물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오히려 일시적인 향락이나 쾌락주의 같은 것으로 빠지고 이기주의 같은 것으로 빠지고, 그럼으로써 허물을 마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러면서 본능이라든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과해 놓은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더 충실한 채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노예 같은 상태로 빠지는 게 소극적인 허무주의고, 반면에 능동적인 허무주의는 나에게 나타난 그런 허물하는 현상을 똑바로 직시하고 내가 나의 창조자가 되어서 나만의 가치와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분명히 수동적인 소극적인 허무주의는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능동적인 허무주의에는 긍정적인 어떤 요소도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허무라는 현상이 자기 자신한테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면, 그러면 저는 거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능동적 허무주의와 소극적 허무주의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허무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주의 이외의 다른 삶의 태도를 모색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주의를 버리면 허무 역시 상당 부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단순히 나 개인 안에 고립되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의 연결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나의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외부에서 부과되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영향 같은 것들이 없으면 나의 존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는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올바른 생각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없으면 난 태어날 수 없었고, 아버지가 없었어도 난 태어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길러주시는 가족의 노력이 없었다면 난 존재할 수 없었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여러 친구들, 선생님들,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내가 피해를 줬던 사람들, 그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아는 나의 모습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나의 삶은 오로지 나에 속한 것이고, 내 기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목표,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결국에는 나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되게 나이브하고 그른 생각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어쩌면 개인주의라는 것이 애초에 거대한 환상이 아닐까? 개인주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지 그것을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닌 것이지 않을까? 그런 방향의 생각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허무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능동적 허무주의를 통해서 허무감을 잘 극복하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평소에 별로 허무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허무 속에서 심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나와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잘 놀고 계시네요. 아까는 처음 영상 찍기 시작할 때는 살짝 부슬비가 와 내렸는데 지금은 비도 안 오고 되게 햇빛도 살짝이지만 나고 되게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고통받고 계신 분이셨다면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